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진행한 저희 광고주 중에 한 곳인 데일리 장어에 관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날 초에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가족 손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매장에 방문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매장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가정의 달 가족 손님들을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특수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데일리 장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때 약 30억의 손해를 입으신 사장님입니다. 3층에 이르는 자기 건물, 건물로 치면 한 4,500평 될 거예요. 대지도, 주차장도 한 120대가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차량이 그런 대규모 매장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3년 정도, 한 30억 정도를 까먹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종을 바꿨더라고요. 업종을 회센터에서 장어집으로 바꾼 거죠. 장어 무한리필, 일반 장어 무한리필이 아니고 바로 자포니카 특A급이라 불리는 장어 무한리필을 하신 거죠. 4월 17일부터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대략 20일 전에 매장을 다시 세단장해서 오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존 매장은 물회센터는 접고서 업종 병행을 한 거죠. 30억 정도의 손해를 입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번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역 마케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마케팅이냐? 바로 지역 맘카페, 동네 카페, 활성화된 카페 후기를 올려서 신규 손님을 대거 방문하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었습니다. 대략적 사연이 이렇습니다. 대략 제가 손님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매장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죠.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저 혼자 가려고 그러는데 인근 카페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이게 1인분에 39,000원 하던데 보니까 장어가 제가 혼자 가면은 5만 원 혹은 6만 원까지 좀 식사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해보고 한번 가부 여부를 말씀드릴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한 몇 분 뒤에. 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5만 원 냅니까 6만 원 냅니까? 5만 원만 내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전 7시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장어가 굉장히 매장도 크고 장어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소고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 사연처럼 보이는 남자분이 제 자리 앞에 오더니 그냥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막 하세요. 맛이 어떠냐, 탱탱하지 않냐, 장어 잘라봐라, 안 잘라진다. 저는 좀 약간 의아했지. 이분 뭐지? 왜 내가 얘기도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내 앞에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는 얘기를 붙이지? 그 생각을 했죠. 저는 사람 만드는 게 일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온라인 홍보, 특히 주요 광고주 90%가 요식업 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저는 있어서 그냥 그러려 했습니다. 되게 좋으신 분 같아가지고 얘기를 잘 나눴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이 길어지니까 사장님, 제가 실은 이쪽 일에서 저희 식당 광고주가 90% 이상의 홍보를 한 사람, 체험당 홍보를 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간단히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여기는 지역 카페, 이쪽 쪽에 일산이니까 일산 아지매, 파주 운정만, 파주맘, 또 덕양구에는 삼원지만 등의 맘카페, 또 일산에 있는 그런 동네 카페들 파견의 수기가 올라오면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을 거다. 특히 이제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한 5월 달에 아주 폭발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요. 저도 영업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30년 했기 때문에 나름 마케팅 고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짧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분의 특징은 빠르게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가 할게,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거 평수가 2층에만 쓰는데 총 3층 건물에 2층만 활용하더라고요. 2층 한 4인 테이블 64개가 들어가는 그 대형 매장이었습니다. 1인당 39,000원씩 하니까 무한리필 2시간 이내에 보통 한 테이블 3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회전이 돌면은 한 매출이 한 테이블에 한 10만 원 잡고요. 술값까지 해야 10만 원 잡고 한 700만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얘기를 나누다가 사장님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사장님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분하고 그날
제가 7시에 가서 밤 11시에 나왔어요. 3층에 또 자기 막 드럼 세트랑 노래방도 갖춰 놨더라고요. 룸도 시설도 마련했는데 룸 시설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노래 한 곡도 뽑고 뭐 드럼도 치고 하면서 또 이번 술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강 시장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빨리 지내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5월 2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빠르게 움직였죠. 단톡방 만들어서 자, 일산아지매 회원 우리 연락하고 또 우리 조직을 통해 가지고 파주만 파주점 다 연락해가지고 빠르게 오게 했죠. 금요일날 일산아지매 회원이 와서 거의 40만 명 회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그 일산 고향을 아우르는 최대의 카페입니다. 그 회원이 후기를 올려서 8시에 와서 이제 다음날 오후 1시 반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원래는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후기 업로드 시간이 몇 시? 8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 엄마들이 보통 뭐 저녁 차려주고 아이들 귀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통 8시부터 카페 접속하거든요, 많이. 글도 많이 보고, 막 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댓글도 많이 달고. 보통 밤,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 후기가 올라가야지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몇 시? 8시부터 10시 사이. 늦어도 11시까지. 보통 카페는 하루 이틀 정도면 거의 후기 조회수의 90% 이상이 다 나와버립니다. 3일째까지 좀 가고요. 그리고 목적성 게시판이기 때문에 해당 맘카페마다 전부 가볼 만한 거 맛집, 요리 게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올렸는데 낮에 올렸죠. 왜냐면 이제 토요일이니까 5월 4일날 오후 1시 반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제가 좀 체크해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한 700회 정도, 750회 정도 나왔습니다. 750회 정도가 조회수가 기록된 거죠. 그리고 파주마은 바로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와가지고 밤 10시에 올렸는데 9시 반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1200회 나왔어요. 한 이틀 만에 체크해보니까. 그래서 대략 일산 아지마와 파주마 두 군데 카페를 통해가지고 조회수가 2000회 가까이 나온 거죠. 그것만 그친 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인근에 있는 운정연합회, 운정연합 신도시 동네 카페입니다. 남녀 혼용 카페고요. 거기랑 그 다음에 가장 아파트 입주민 카페, 여러분 신세계 아파트 입주민 카페가 있습니다. 각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마다 입주민 카페가 생기거든요. 활성화된 곳이 있는데 일산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아파트 입주민 카페가 바로 하이파크 아파트 입주민 카페였죠. 거기 조회수 950회 나왔어요. 운정연합회는 500회 나왔고 합치면 총 4군데 후기를 올렸는데 총 3,500회의 조회수가 나온 겁니다. 일산 아지매 750회, 파주점은 1250회, 운전신도연합회 500회, 하이파크시티 일산 덕이동인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 카페 950회, 한 3,500회가 나와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판단하기에는 그 조회수 대비 매장으로 유입되는 고객 수는 한 5%, 10% 봅니다. 3,500회 5%면은 한 175명이 되겠죠? 157팀. 한 팀마다 평균 3명으로 잡는다면 한 500명의 신규 고객이 방문이 된 거죠. 10% 잡는다면 이건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장어가 아닌 자포니카 장어, 특A급 장어 1인분에 2시간 39,000원, 43,000에서 4,000 내렸어요. 상차량 비용을 없앴더라고요, 며칠 전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전 직감했어요. 무조건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다. 그 정도 강력하면. 저도 5만 원 주고 아깝지 않아. 6만 원까지 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깝지가 않는. 그런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메뉴입니다. 장어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프리미엄 맛있어요. 웬만한 소고기 모여집도 훨씬 맛있습니다. 피자, 치킨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기엔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메뉴 구성을 강력히 갖추고요. 굉장히 넓은 장소에 주차 시설도 동시에 120대가 또 금방 인근도로 이면도 부족한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기도 편한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매장이라면 판단이 됐습니다. 일산 더 풍동에 있는 그런 데일리 장어 무한리필 일산뿐만 아니라 고양시, 덕양 포함한 화정, 덕양구, 은평구까지 포함한 파주, 김포까지 포함하는 인근의 대단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그대 손님이 올 수 있는 그런 전 매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확실한 차별성화가 돼요. 맛의 차별화, 와야만다는 가성비의 차별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비싸더라도 정말 탁월한 재료와 어디 구할 수 없는 그런
오마카세나 그런 게 있듯이, 아니면 정말 가성비가 좋듯이 딴 데선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메뉴 구성을 갖추고 있듯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만 요식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거든. 성공하기 높다라는 겁니다. 바로 데일리 장어는 풍동에 있는 데일리장 그러한 요건을 심지어 서비스까지 친절해. 제가 손님으로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매장이었다는 거죠. 전 성공을 확신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지금 제가 전화해보니까 후기 올라오니까 뭐 토요일 날 웨이팅 걸렸고요. 그 제가 잠시 후에 한 5분 뒤에 바로 연결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데일리 장어 네이버 플레이스 통계 수치 5월 4일에 몇 명이 방문했고 전화가 몇 통이 왔는지 저는 34통 왔어요. 평소에는 전화가 5통 올까 말까 했는데 34통이 왔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비교해 봤을 때 일주 전에 토요일에는 하루 플레이스 유입자 수가 한 38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 5월 4일 날에는 플레이스 유입자 수가 88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500명이 증가했어요. 아주 대단히 높은 수치로 폭발적으로 유입자 수가 증가된 겁니다. 웨이팅 걸렸어, 저녁에. 웨이팅 걸리고 아마 매출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날 하루 매출이 한 1,000만 원 넘었을 거라 생각해요. 1,500 정도 이상이 돼요. 여기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월 매출이 3억 이상 나와야 되고 4억 정도 이상 찍으면 사장님 돈 버실 겁니다. 3억부터 돈 버실 거예요. 그 정도 매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1인당 테이블 단가가 한 10만 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술까지 마시기 때문에 장어 먹으면 기름지고 배부르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배가 찬단 말이에요. 사장님 매출 최대 3억 원 나와야 되겠고 4억, 5억 돈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일리 장어는 아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아주 집중적인 그런 신규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매출 제가 예상하기에는 4월 5일 한 1,000에서 1,500 사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5월 5일 날은 아시다시피 비가 와가지고 좀 떨어진 그 5월 5일 날 수치를 보더라도 한 하루 유입자 수가 네이버 플레이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 카페, 여러분들 요식업 하신 분들은 바로 지역에 각 카페가 있을 거예요. 활성화된 카페들이 있을 거예요. 활성화된 1티어 카페들. 김포는 김행로, 안산은 안시모, 서초는 서초맘, 그리고 마포 가는 또 마포 행복한 아이들 모임들, 그 각 수도권만, 서울은 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다 있습니다. 수원은 수원맘, 병점은 병점맘, 동탄은 동투맘, 오산은 오행공, 오산 세교맘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수원 그리고 뭐 영통지구맘이 있고 용인 동백맘, 용인맘, 수지는 수지맘, 수지사랑.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맘카페를 수백 군데 다 확인해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회원이 수백 명이 확보되어 있죠.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활성화된 맘카페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원들 섭외하십시오. 어떻게 섭외를 하냐? 쪽지를 보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하고, 지금 회원가입 안 하면은 쪽지 보낼 수조차 없죠. 옛날 회원가입하면 쪽지 보낼 수 있었고 지금은 안 돼요. 쪽지 보내가지고. 근데 블로거들은 쪽지를 만약에 100통을 보내면 대략적으로 7, 80% 응답이 옵니다. 3, 4일 이내로. 근데 맘카페 회원들 100통을 보내면 20, 30%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은 100통을 쪽지를 보내면은 7, 80명이 보는데 맘카페 회원 같은 경우는 100통의 섭외 쪽지를 보내면은 20, 30명만 본다는 거죠. 그만큼 맘카페 회원은 섭외가 어렵습니다. 거기 활동하는 맘카페 회원을 섭외해야 돼요. 그들한테 식사 제공은 무려 좀 푸짐하게 한 5, 6만 원, 밥집이나 식자재 웬만한 5, 6만 원, 고깃집이나 7, 8만 원 푸짐하게 주고 마치 내 돈 내서 행거치 후기를 올리게 하는 겁니다. 기만 행위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맘카페에서 전부 다 운영진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후원하시 실제로 올리는 게 많지만 이렇게 적절한 체험 제공, 그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은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식당이 있었구나. 이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게 기만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50통, 두 번째 섭외가 안 됐다면 100통, 그때 섭외가 안 돼 150, 200통까지 알려가지고 하면 이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섭외할 때는 해당 카페명 얘기하지 마. 그냥 활동하는 카페라고 그러세요. 해당 무슨 이사지메에다 파주만에다 파주 운정 얘기하면은 누가 신고할 수 있어요, 운영진에. 회원님도 이런 쪽지 의뢰 받아본 적 없나요? 저 이런 게 막 날라오는데 이렇게 막 부정글이 올라오시 운영진 신고가 돼요. 그래서 해당 회원이 강퇴가 되거나 해국에 삭제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페명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하지 그냥 한식이면 한식집이에요. 밥집, 고깃집 하지 마시고. 고깃집은 괜찮은데 구체적인 상호명이라든가 어떤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밥집이다, 한식집이다, 그냥 고깃집 정도로, 술집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뭐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호명을 힌트를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활동하시는 그 후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있는 한식집인데 혹시 식사 한 4, 5만 원어치 푸짐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후기 좀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섭외가 되는 거죠. 마케팅은 뭐다? 마케팅은 바로 확률이다. 확률입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이에요. 이 데일리 장어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그만큼 1500회라는 지역사회 쪽에 한마디로 온라인 전단지를 뿌린 거와 마찬가지고 온라인 현수막을 뿌린 거와 마찬가지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파괴력 있게 임팩트 있는 사진과 내용의 현수막을 뿌린 겁니다. 그렇게 3,500명이 봤기 때문에 5% 10% 와서 매출이 폭파된 거란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확률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뭐라 그랬죠? 언제 올리라 그랬죠? 후기는 반드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가급적이면. 그러나 너무 좀 시간이 안 맞아. 빨리 매출 올리고 싶어. 근데 토요일날 왔어. 그러면은 뭐 토요일날 낮에 막 한두 시 올릴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언제 올린다? 요일은 언제의 요일이다? 목요일, 금요일 좋습니다. 아마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감이 왔을 거예요. 아, 주말에 어디 식당 가죠? 어디 우리 가족과 애들과 신랑과 어디 갈까? 어디 새로운 맛집 없나?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목금에 몇 시? 8시부터 이 사이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대리사원님은 절 잘 만났죠. 행운이죠. 이것도 인연이 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동네 카페, 맘카페는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네 카페가 있습니다. 남녀 혼용 카페가 있어요. 또 무슨 연합회, 다산 신도시 연합회 이런 데 남녀 혼용 카페입니다. 밀락 신도시 연합회, 파괴력에 있는 카페들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신세계 아파트 입주민 카페. 보통 조회수가 뭐 2, 300개 정도 나오는데요. 아, 설마 여기다 홍보를 하겠어? 아, 설마 여기다 누가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 카페 다 작업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알바 써가지고 작업했을 때 한 알바 6명 써가지고 한 1000개 이상 가입을 시켜놨어요. 한 70% 확률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입주 카페, 보통 아파트 입주민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대5 확률이에요. 50%는 예전에 30% 확률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하도 많이 가입을 하다 홍보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아파트 입주민 카페 홍보를 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파트, 무슨 푸르지 아파트 몇 단지 연합회 다 있어요. 지금은 30% 정도 거절 났던 게 지금은 한 50% 거절 나더라고요. 아, 이제 이렇게도 홍보를 하는 건 없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 어떤 아파트가 입주민 카페는 오히려 상가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 상업적인 자영업분들한테 차라리, 이 아파트 카페에도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를 올려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정보 공유가 되는 그런 카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일리 장어, 일산 풍동 데일리 장어, 자포니카 장어 무한리필. 자, 그랬죠. 우리 회원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후기 올리지 마시고, 장어 먹고 했을 때 하지 마시고, 자포니카 장어 무한리필 갔다 왔어요. 자포니카 장어 무한리필 갔다 이렇게 꼭 올리라고. 이건 반드시 넣어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주차가 넓고, 서비스 친절하고, 굉장히 매장 넓고, 가성비 좋고, 소고기, 치킨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넣으시고, 여러 번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넣습니다. 내용을요. 단 제목에는 반드시 이거 집어넣어라. 자포니카 장어.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일반 장어가 아니에요. 자포니카 장어. 일반 장어 보통 7, 8만 원 정도 예상하고 가는데 1인당 5, 6만 원. 여기는 39,000원에 무한대 아주 질 좋은. 고기지 안 잘려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먹어도 전 재방문 의사가 있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그런 아주 최상급은 아닌데 최상급도 살짝 떨어지는 정도인데 대단히 만족스러운 가격 대비 39,000원 대비 또 소고기까지 맛있고 그런 산이 메뉴 구성을 정말 잘 갖춰놓은 곳이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지역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뿐만 아니에요. 미용실이나 펜션이나 뭐 하든 간에 자영업하신 분들은 내 지역에 활성화된 그런 지역 맘카페나 동네 카페가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맘카페든 예전만큼 맘카페들이
이젠 그렇게 막 부정 이슈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뭐 욕하고 막 그렇게 트집전 그런 게 없지. 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법이 워낙에 강화돼가지고 함부로 못합니다. 운영진 또 제재도 가해요. 그럼 거 안 내셔도 됩니다. 부정 이슈 정말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달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사는 동네에 가장 활성화된 그런 지역 맘카페, 동네 카페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내 매장이 위치한 곳에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입층 카페가 어디가 소득이 좀 높은지, 어디가 또 괜찮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맘카페든 동네 카페든 아파트 입층 카페든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지역이 좀 더 구매율이 좋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활성화된 그런 지역 카페, 동네 카페, 맘카페를 확인하라.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원을 섭외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섭외에 해당 전체 회원이 아니에요. 해당 특정 게시판, 맛집이나 가불만 요리 게시판 쪽에 있는 회원들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쪽지를 보내라. 쪽지 보낼 때 뭐 한다? 상호명 나타내지 마라.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을 뭐 밥집이나 고깃집 정도 괜찮지만 무슨 뭐 닭갈비집이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거 내세우지 마라. 한우집이다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고깃집이라 그러세요. 넓게. 그리고 특정 카페명을 언급하지 마라. 어떤 만한테 어느 말면 활동하시 얘기하지 말라. 그냥 활동하시 맘카페에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지어가지고 누가 신고 때리거나 그게 이제 카페에서 정말 재수없이 그냥 찍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후기를 올리는 업로드 시간은 갑자기 목금에 오후 8시부터 10시, 갑자기 8시 전후가 좋습니다. 그 시간에 올려야지만 조회수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 엄마한테, 체험 엄마들한테 기왕이면 좀 푸짐하게 가족들 다 와가지고 4인 이하로, 4인까지만 오십시오. 뭐 6명, 7명 다 떼거지로 오면 안 돼요. 다 4인까지 오셔가지고 식사 푸짐하게 드실 수 있게끔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뭐 고깃집 7, 8만 원, 무슨 뭐 한우집이면 뭐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막 30만 원 될 수 있겠지만 밥집이면 4, 5만 원 푸짐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잘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를 하셔서 후기는 그리고 상호명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카페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목과 내용의 상호명을 올리게 해요. 그러나 엄마들이 착각을 해요. 전에 나 여기도 카페 본문의 제목에 상호명 올렸다가 잠깐 정지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렇지 변하거든요. 카페가 시간대 대부분 자기네들도 자기네 카페 운영진들도 상업적인 활동, 배너나 게시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서 공동구매라든가 어느 정도 열심히 활동한 그런 회원들한테는 그런 활동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규 회원 막 등업해서 어렵게 등업해서 후기를 발 잘려버리죠. 왜? 그동안 카페 성장에 그 회원은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부분 관대해. 어느 정도 관대. 좀 엄격한 데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살펴보고 간단해요. 쭉 해당 특정 목적 게시판에 최근에 후기 글들 한 1, 2페이지 봐보면 돼요. 제목에 상호명 들어가 있어요. 제목에 상호명 들어가 있으면 어느 뭐 돈가스집 갔다 왔어요. 어느 정도 햄버거집 갔다 왔어요. 그래서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뭐 지도를 삽입할 수는 없겠지만 상호명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보통 해당 후기 글을 읽는 엄마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사거리 쪽에 뭐 있다 그러면 다 알거든요. 위치는 대충 알아요. 거기였군요. 댓글 달려.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괜찮았어요. 저도 이제 만족했어요. 뭐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카페는 또 해당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자영업 하신 분들이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내가 알고서 작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작 후기는 많이 받는 1000명이 받는데 결국 댓글 상호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 대충 알지만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가 있죠. 어디인지 모르는 새롭게 이전한 그런 회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잘 가이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단 조심스럽게. 그리고 카페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이 정도면 후기를 만에 한 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후기를 올리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은 어떤 사장님들 막 제가 광고할 때 뭐 카페 한 달에 여기면 5번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영원히 그 해당 식당은 운영진이나 회원들한테 찍혀요. 여기 완전히 대놓고 상업적인 활동하는 그런 후기구나. 그러면은 후기가 올라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운영진도 해당 제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관대한 운영진, 가대한 카페라도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만약에 그 후기를 보고서 정말 정말 일반 회원들이 그 후기를 보고서 또 후기를 올리는 경우 그건 대박집이 되는 거죠.
너무나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홍보글에 어느 정도 좀 약간 홍보티가 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래 활동한 회원이기 때문에 그 회원에 선발할 때 반드시 회원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지 그 내역을 보십시오. 후기 스타일도 봐보시고요. 사진이 좀 별로면 사진기 좋은 거 써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거 써서 사진과 내용 좀 임팩트 있게 사진 한 장이라도 정말 사진이 항공샷 잘 나오면 정말 후기 효과가 폭발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지역 카페팅, 마케팅을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원 확보가 중요한 거. 회원 잘 모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는 맘카페, 동네 카페 있고 아파트 입주민 카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후기 하나 제대로 쓰면은 임팩트 있는 그런 효과가 와서 결국 내 플레이스로 와서 유입수가 증가하고 전화수가 증가하고 매출 증대,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장 사장님은 금방 아세요.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 숫자만 늘어나는 그 증감을 보고서 이건 평소에 없는 현상인데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금방 아시죠? 얼굴만 봐도 알아요. 단골인지 신규 손님인지. 이 데일리 장원 사장님은 지금 놀았죠. 엄청나게 신규 손님들이 많이 왔고 워낙 자기가 잘 준비했고 근데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었어요. 10년 전에 어떤 그 맘카페 회원이 와가지고 좀 약간 안 좋은 기억 때문에 10년 동안 홍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냥 크게 해가지고 싸게 해서 이렇게 잘 가성비 좋게 해서 돈을 버신 분인데 저희 30억 정도 손해보시고 이번에 다시 재도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를 만나서 될 것 같다는 그 예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인연이라는 모르는 거고 저도 그냥 저는 그런 개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저는 영업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사장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데일리 장어 성공사의 말씀. 자,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붙여서 영상 이을게요. 데일리 장어, 네이버 플레이스, 하루 유입자가 어떻게 변동됐고, 4월 17일 오픈에 현재까지 어떤 평균치였는데, 현재 최근 5월 4일부터 어떤 유입 경로, 유입 통계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해보니까 업무가 평일에는 굉장히 실무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는 한 4, 5일에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이런 요식업 홍보, 스마트 스토어 홍보, 쇼핑몰 홍보 가는 노하우를, 실전 노하우를 실전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 판매 센터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전 뭐든지 다 검증을 합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알고서 돈을 버시고 매출 높여야 되고 신규 확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마케팅 셰프 강인 실장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이 전파해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실무자로서 제가 하는 부분들 많이 전파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유료 스마트 원타입의 유료 강의 사이트가 오픈이 될 겁니다. 아마 5월 말 6월 초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제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 디테일하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한정이 있는 부분인데 유료 강의 사이트는 네, 요식업이나 스마트 스토어 분야가 디테일하게 진짜 실무 노하우들 공개할 것이요. 진짜 실무 노하우죠.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노하우할 거죠. 재택근무자를 얼마로 주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뽑고 바이럴 하려면 혼자 힘들어요. 직원 뽑으면 너무 고정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 건바이 건을 할 때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실제 그들을 훈련시키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 어떤 건지를 공개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원탑이고요. 아마 6월 초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초 정식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충실하게 자영업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사업을 하시거나 브랜딩 광고를 하는 분들한테 여러 기획적인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